안녕하세요. 안공TV의 안공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험담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주택수가 좀 상당히 많으신 분이에요. 대전에 다중주택이 3채가 있고 작년 말에 이제 서울에 다세대 주택을 6개를 이제 취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총 9개죠, 주택수가.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가장 앞으로 걱정을 많이 해야 될 세금이 뭐냐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부세가 이제 매년마다 강화되는 것도 있고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될 세금이거든요. 종부세는 이제 국세, 그러니까 나라에서 걷는 세금이고 지자체에서 걷는 세금은 아니에요. 나라에서 걷는 세금이면서 동시에 보유세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내야 되는 세금이고 모든 주택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기준시가 2억짜리 집과 3억짜리 집이 있다. 그럼 합쳤을 때 5억이잖아요. 근데 기준 금액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이에요.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 같은 경우에서는 기준시가의 합이 5억 원이기 때문에 6억 원을 넘질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부세가 나오질 않는 거죠. 이분도 이런 이제 종부세가 앞으로 계속 강화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내가 종합부동산세를 올해 어느 정도 내야 될 것 같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약 2천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오겠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하면서 받았던 자료를 이제 자세히 검토를 해보니까 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해보시라고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전에 다중주택을 3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다중주택의 기준시가, 공시가격의 합이 9억 4,600만 원입니다. 그럼 일단 6억 원을 초과를 하잖아요. 그럼 이분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주택 공시가격의 합 9억 4,600만 원에 기준금액 6억 원이죠. 이 6억 원을 차감한 분 과세기준 초과금액 이게 3억 4,6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이 3억 4,600만 원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거를 곱하게 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뭐냐면 나라에서 세 부담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정해놓은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작년에는 85%였는데 올해에는 90%가 됐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95%, 내후년에는 100%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상향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올라갈수록 당연히 종부세가 금액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가세 표준이 3억 1,140만 원이에요. 이 가세 표준이라는 거는 모든 세금에서 좀 중요한 거죠.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가세 표준이 3억 1,140만 원이 나오는데 3억 1,140만 원이면 6억 원 이하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이 아니고 3주택 이상이기 때문에 원래는 0.9%였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 개정된 내용으로는 1.2%의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이 3억 1,140만 원에 1.2%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 120만 원을 차감을 해주면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25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이라는 거를 차감을 해줍니다. 공제할 재산세액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재산세에서도 6억 초과분에 대한 부분을 세금을 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종합부동산세는 6억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중가세가 되는 거잖아요. 재산세에서도 한번 내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또 내는 거기 때문에 재산세에서 냈던 6억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액을 차감을 해줍니다. 이게 공제할 재산세액이 40만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빼면 산출세액은 이렇게 나오고 세액공제나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은 다 적용을 안 하는 걸로 제가 계산을 했어요. 213만원에다가 농특세 20%까지 더해주면 그 총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다중주택 3채를 갖고 있으면서 1년에 내야 될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좀 사고를 치셨어요. 다른 주택을 취득을 하신 건데 2019년 말에 서울 소재 다세대 주택 6호를 건설을 하셨고요. 그리고 기준시가는 아직 2020년 초기 때문에 나오진 않았는데 주변의 다른 주택을 봤을 때 약 2억 정도가 호실당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곱하기 6호를 하면은 총 기준시가는 12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올해 내야 될 이분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원래는 9억 4,600만 원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됐는데 이제 이게 합산이 되겠죠. 합산을 하면 21억 4,600만 원이 주택 공시가격의 합이에요. 거기서 똑같이 방금 전처럼 똑같은 계산 과정을 거치면은 납부해야 될 종합부동산세는 2천만 원이 됩니다. 250만 원 내야 될 세금을 서울에 다세대 주택을 취득을 함으로써 2천만 원이라는 종부세를 내야 되게 된 거예요.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질 않았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건설회사, 그러니까 그 다세대 주택을 건설을 해준 건설회사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권유를 했나봐요. 그래서 등록을 했다고 하시길래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과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한번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서 이제 발급을 받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이게 지자체에다가 등록을 하는 건데 최초 등록일이 2019년 8월 21일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2019년 8월 21일이고 그리고 다른 것도 뭐 이름하고 주민번호 이런 게 좀 나와 있고요. 건물 주소 서울특별시 어디에 302호 302호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총 주택 수가 6호실이에요. 주택 구분에는 매입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거예요. 주택 종류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8년으로 이분이 등록을 하신 거예요. 8년 동안 내가 임대를 놓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신 거고, 단기 같은 경우에는 4년이죠. 그리고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 전용 면적은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모든 호실이 보면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지금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거 건설을 하신 건데 왜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공무원이 그냥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매입 임대주택과 건설 임대주택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처음 등록하시는 거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라는 대로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당 구청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길래 제가 그분인 척하고 전화를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 등록 임대주택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네, 이게 건설회사 통해갖고 신축을 했는데 건축주인데 네네, 그 제가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네. 그게 매입으로 돼 있더라고요. 매입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신축을 네. 한 거거든요, 그게. 선생님 등기 나고서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취득세 네. 절감된다고 해서 네, 취득세 내기 전에 한 건데 네, 이게 저희가 내용을 잘 몰라갖고 그냥 네. 뭐 하면 된다고 해갖고 한 건데 그게 매입으로 네.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매입으로 돼 있으면 혜택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선생님 네. 혹시 건축 허가서로 저희 쪽에 신고해 주셨었나요 그때? 그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등록 네. 번호 알려드릴까요? 선생님 그 성함 알려주시겠어요? 저희 근데 건축 허가서로 저기 등록하셔야지 건축으로 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미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변경이 안 되나요? 실제 신축을 한 건데도? 그러면 선생님 건축 허가서 있으세요? 네, 있어요. 건축 허가서 가져오시면은 네. 변경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해서 준비해서 가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하고 나서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했던 담당자분이 전화가 오셔갖고 건축 허가서를 가지고 건설 임대주택으로 바꿔주려고 했는데 국토해양부에 또 질의를 했나봐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국토해양부에 이제 질의를 했더니 한번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면은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입 임대주택으로 그대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매입 임대주택이나 건설 임대주택이나 똑같은데 굳이 왜 바꾸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 담당 공무원분이. 통화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본인 스스로가 좀 알고 있어야지 내 권리를 주장을 하면서 세금도 아낄 수가 있는 거지, 모르면은 그냥 뭐 잘 모르는데 어떡하겠어요. 공무원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지.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을 때랑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을 때랑 세금 감면받는 그 혜택에서 차이가 큽니다. 실제로 자가로 건설을 하신 거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낸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설 임대주택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8년 동안 의무 임대 기간은 지켜야 되면서 임대료 증액 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다 지켜야 되죠. 왜냐하면 가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그럼 그런 의무들을 지키는데 혜택 받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종부세에서 혜택을 못 받는다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렇게 이제 좀 강하게 어필을 했더니 그분이 다시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연락이 왔는데 지금 이 최초 등록일 8월 21일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확인을 해보시더니 소유권 보존 등기난 날짜가 2019년 8월 22일이라는 거예요. 저도 뭐 등기는 안 떼어봤는데 그 담당 공무원분이 확인을 해보셨나봐요. 22일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접수된 날짜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소유권 보존 등기 나기 전에 하루 전날 이분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건설 임대주택으로 바꿔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건설 임대주택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 가능한 세금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합부동산세 자체를 깎아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 주택들이 있을 때 요건에 맞는 주택들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주게 되면 그거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기 때문에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주택 가지고만 합산을 해서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세금이 많이 줄어들겠죠. 일단 요건이 어떤 게 있냐면 의무 임대기간, 이거는 준수를 해야 돼요. 4년으로 등록을 했건 8년으로 등록을 했건 그 의무 임대기간은 충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기든 단기든 전부 다 합산 배제를 해줬어요. 임대 기간은 5년을 충족을 했을 때 다 합산 배제를 해줬는데 2018년 4월 1일 이후 등록, 그러니까 지금 등록하는 것들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장기 8년을 등록했을 때만 합산 배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임대 개시일 당시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되고 수도권 밖, 지방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일 때는 합산 배제를 해줍니다. 국세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세무서 등록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료 증액 제한 5%, 이거는 임대를 놓는 기간 동안에는 준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9.13 대책, 2018년 9월 13일에 이제 9.13 대책이 나왔죠. 9.13 대책이 나오면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로 취득하는 장기 임대주택, 그러니까 8년짜리로 등록을 하더라도 이거는 종부세 합산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죠.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전용 149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2호 이상 임대를 했을 때는 합산 배제를 그대로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설 임대주택이 되려면 어때야 되냐면 당연히 소유권 보존 등기, 신축을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만 건설 임대주택으로 본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22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건설 임대주택으로 바꿔주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매입 임대주택이 됐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공무원분한테 합산 배제를 받기 위해서 건설 임대주택으로 이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바뀐 사업자 등록증을 그분이 이제 저한테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등록일은 2019년 8월 21일이고요. 주택 구분,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건설로 지금 다 바뀌어 있습니다. 2호 이상 임대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6호를 건설 임대주택으로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2호 이상 임대도 충족이 된 거고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8년 등록된 거 맞습니다. 면적은 아까 건설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149제곱미터 이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6개 호실 전부 다가 60제곱미터 이하예요. 지금 요건에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 서울의 신축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원래 이렇게 다중주택 세 채로 공시가격이 합의 9억 4,600만 원이었는데 서울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을 하면서 12억가량 그 주택 공시가격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럼 원래대로면 21억이 넘는 공시가격이 합의되는 건데 지금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설 임대주택으로 인정을 받았고 전용 149제곱미터 이하가 됐고 그리고 공시가격 2억 원이잖아요. 각 호실당. 그 호실당으로 따지는 거예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합산하는 게 아니고 호실당 6억 원 이하가 됐고 그리고 전체 6개 호실을 임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조건에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럼 기존대로 그냥 9억 4,600만 원을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50만 원 정도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약 1,750만 원 정도 아끼게 됐습니다. 근데 이 1,750보다 사실은 더 아끼는 거죠. 이 다세대 주택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앞으로 매년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정시장가의 비율도 내년 되면 95%로 오를 거고 이러기 때문에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한다면은 앞으로는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잘 풀려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세 개의 다중주택으로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고객분이 이렇게 세금을 절세를 할 수가 있게 돼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사실 종합부동산세 뿐만이 아니에요. 각 세금별로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